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자, 오늘도 키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구 하나 가지고 와서 구가 이렇게 상하 운동 해서 마치 공이 이게 땅에 튀는 것처럼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프론트나 레프트 또는 퍼스펙티브 뷰를 써서 나중에 할 건데 일단 우리 맥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스페어 있죠? 스페어. 크리에이트 패널에 지오 크리에이트 패널에 지오메트리에 스탠다드 보시면 스페어라고 있습니다. 구 스페어가 있고요. 오셔서 마우스로 드래그만 하시면 드래그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시면 완성이 됩니다. 지오스페어라는 것도 있어요. 스페어가 두 가지입니다. 맥스에는. 크기 한번 볼까요? 크기를 만들고 나서 크기를 수정하고 싶으면 선택해서 모디파이 패널로 가라고 했습니다. 만들고 있는 중, 처음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면 이렇게 만들고 있는 중이었으면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해도 되는데 다른 거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면 없어지죠. 크리에이트에는 더 이상 크리에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모디파이 가셔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이구나. 무브 단축키 W죠. 보면 얘는 스페어고 얘는 지오스페어예요. 똑같습니다. 전혀 차이가 여기는 차이가 나는구나. 네.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창을 크게 만드는 거는 맥스마이즈 뷰포터 토글 버튼이라고 우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존재를 하고 있죠. 클릭하면 활성화되어 있는 장만 크게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작게. 이게 이제 옛날에 쓰던 방법이고 요즘에는 요 경계선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크게 화면을 내가 원하는 뷰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4분할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레이아웃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익숙해 있어서 옛날 사람이라 이게 조금 익숙해. 옛날에는 그 맥스가 되게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UI에서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제공을 못 해줬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20년 전이 되네. 너무 오래됐구나. 죄송합니다. 네, 워낙 제가 워낙 이거를 여기에 익숙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전 10년 전부터 맥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 스페어나 지오스페어나 오브젝트가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이 와이어 창에서 보면 스페어는 사각형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오스페어는 삼각형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딱 그 차이입니다. 내가 그래서 스페어나 지오스페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폴리 모델링이라든지 이렇게 가공을 막 하거든요. 그럴 때 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게 편한가에 따라서 얘를 쓰든 얘를 쓰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스페어 얘를 써요. 얘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다른 3D 툴에서는 이런 애들 없는 툴들도 되게 많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맥스는 워낙 워낙 옛날에 나온 이 툴이라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그냥 제공을 해줬던 거거든요. 제가 94년도? 그때쯤부터 했던 것 같은데, 도스였죠. 그래서 이 3D 스튜디오가 굉장히 버그도 많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뻗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모든 3D, 나 그때는 거의 3D 툴들이 거의 없었어요. 얘가 거의 유일한 3D 툴이었고, 물론 이제 뭐, 맥킨토시 쪽으로는 소프트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있었죠. 마야는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아무튼, 네, 지오스페어도 있다. 얘는 끌게요. 스페어 가지고 일단 크기는 한 20 정도 했습니다. 세그먼트는 이 면의 개수예요. 면의 개수. 32 올리면 면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엄청나게 부드러워져요. 이게 면이 개수가 작으면 이렇게 각 이렇게 쪘죠. 올라가면 기본이 32. 32도 어느 정도 부드러운데 줌 당겨보면 각이 저가 있죠. 휠 돌리면 줌이죠. 그리고 화면 펜 하는 거는 휠 버튼 누르면 된다라고 했고요.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왼쪽 오른쪽 아래에 줌 버튼과 펜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모델링이 주는 아니니까 디폴트로 놔둬놓고 얘를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이 굴을 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부터 바닥에 받쳐서 튕겨 올라오고 다시 또 내려가고 예를 들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보고요. 위에서부터 뿅뿅뿅 이렇게 뿅뿅 요거 만들 거예요. 요거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바닥 하나 만들게요. 얘를 그냥 바닥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바닥 하나 만들게요. 바닥 만들기 전에 이 스페어 9는 일단 원점으로 조금 보낼게요. 우브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좌표를 바꿀 수가 있죠. 0,0,0.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익숙해서 그래요. 이게 모든 오브젝트들을 0,0,0에 맞춰 넣어야 이 맥스나 마야에서 만든 오브젝트들이 나중에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렇게 엔진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없거든요. 바닥은 보통 플랜을 깔기도 하는데 플랜을 깔면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한 판짜리이기 때문에. 플랜은 이렇게 생겼죠.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플랜은 이렇게 그냥 하나의 면만 있는 거예요. 물론 세그먼트는 나눠져 있죠. 4x4로 세그먼트는 나눠져 있는데 면만, 한쪽 면만 있는 거예요. 이쪽은 원래 뚫려 있습니다. 까만색이 아니고 뚫려 있어요. 안 보여요. 면 자체가 안 보여요. 면이 이쪽으로만 생성시키고 이쪽으로는 면이 생성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이게 플랜. 옛날에는 이게 아예 안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이거 보여주더라고. 까맣게 저래 보여주더라고. 실질적으로는 옵션을 보시면 여기 있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백페이스 컬, 백페이스 컬 꺼져 있죠. 이게 켜져 있는 게 옛날에는 디폴트였거든요. 오케이 하면 면이 안 보이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게임 엔진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모델링 할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얘가 꺼지는 게 디폴트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얘를 게임 엔진 상으로 이렇게 들고 가보면 여기가 뚫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까처럼. 생각난 김에 이야기해 드렸고. 이런 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도 바깥쪽으로만 면이 보이는 겁니다. 바깥쪽으로만 이렇게 면이 보이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면이 안 보여. 물론 얘는 들어가면 또 까맣게 보이겠죠. 이렇게 까맣게 보이겠죠. 구도 마찬가지죠. 꺼버리면, 켜버리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안쪽에서는. 투명하게 보이죠. 면을 안 만드는 거거든요. 3D가 이렇게 보여주게 면을 만드는 작업을 렌더링 한다라고 하거든요. 렌더링 할 때 계산량이 안쪽을 굳이 사람들이 보지는 않는데 안쪽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2배의 계산량이 생겨요. 바깥쪽 보여줘야 되고 안쪽도 계산을 해서 면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이는 쪽만 렌더링해서 면을 만들어서 렌더링해서 보여주게끔 3D 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툴바에 가시면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그림 파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그림 파일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파일에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를 해도 맥스 파일로 이렇게 .max죠. 맥스 파일로 저장이 되지 내가 만든 이것을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만들려면 내가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 렌더링이라는 작업은 요 위에 보시면 주전자 모양이죠. 주전자 모양. 요거 일단 활성화되어 있는 뷰를 렌더링 하려면 주전자 별표 누르면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져. 그림 한 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여기 디스켓 있죠? 눌러서 포맷을 JPG로 이름 적고 저장하면 그림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테스트 해볼까요? JPG 해서 세이브. 퀄리티는 베스트가 좋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나면 탐색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거 어디에 저장했죠? 씬에다가 됐나? 아닌데? 씬 에셋 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 파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는 이제 나중에는 애니메이션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봐야 되겠죠. 움직이는 자체를 볼 거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바닥을 플랜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오늘은 박스로 바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선택하시고, 이번 시간에 우리 박스 많이 만들어 봤다, 맞죠? 박스 선택하시고, 크기는 뭐 의미 없어요. 뭐 땅이긴 한데, 크기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땅은 아니니까 적당하게 그냥 박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플러스로 올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내릴게요. 왜냐하면 요 부분이 딱 원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을 여기에 맞출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우리 좌표 계산이 힘들어지니까 굳이 좌표 계산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쪽으로 높이를 내릴게요. 크기는 200에 200으로 하겠습니다. 200에 200에 마이너스 한 5 할까요? 좀 두껍게. 이제 요 밑으로 내려오는 마이너스 요거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두께만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프론트나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플랜이 이 두께가 안 보이거든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플랜을 많이 씁니다. 얘도 원점으로 맞출게요. 0, 0, 0. 자꾸 원점에 맞춰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은 그냥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엔진하고 이걸 좀 같이 쓰기 때문에 원점에 맞추는 거를 좀 이렇게 버릇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굴을 이렇게 올려 봅시다. 요거 올릴 때도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우리 이 스페어가 지름이 20이었어요. 맞죠? 지름이 20이었어. 그러면 좌표를 보면 이거 원점이잖아. 근데 이 땅에 맞추려면 이 10만큼 딱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요것도 요렇게 한번 놓고 보세요. 요렇게 올리다가 많이 올렸어. 딱 나왔어. 뭔가 바뀌었죠. 또 하려고 20에 맞추려고 또 보니까 좌표가 좀 이상해졌어요.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좀 편해요. 요 밑에 걸로 하시는 것보다 요 위에 우리 무브 썼던 거 있죠? 이 무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눌러보면 요런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요게 좌표, 업솔루트, 이게 오프셋, 스크린에서 보는 좌표, 이게 월드 좌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보시면 Y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Z축 값이 올라가죠. 실질적으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시면 위쪽이 Z축이에요. 우리가 그냥 프론트에서 보니까 여기가 Y축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 Y. 왜? 프론트는 2D로 보는 거니까. 2차원으로 보는 거니까 XY축밖에 안 보이잖아. 탑도 마찬가지 2차원으로 보는 거니까 XY밖에 안 보인다고. 레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퍼스펙티브 뷰는 3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좌표는 이쪽이 X, 이쪽이 Y, 그리고 높이가 Z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에서 Y축으로 이렇게 올리면 실질적으로는 Z축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조금 헷갈리죠. 여기에서는 Y축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Z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셔 익숙되면 이제 요것만 봐도 그 문제는 없어요. 네, 요거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가 있죠. 요거를 20 요렇게 하시면 중심축이 원점에서 20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 반지름이 20이니까 정확하게 밑에 달라붙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여기 마이너스 제로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는데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게 3D 툴들이 로컬 좌표나 월드 좌표에서 조금 자유스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회전시킨다든지 이러면 3D 툴들은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계산량이 많아지거든요. 짐벌락이라든지 뭐 오일러 회전이라든지 막 이런 기법들을 써서 막 회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요 3D 툴에서만큼은 마이너스 제로 좌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IT과 학생들은 마이너스 제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제로는 잘못된 숫자니까. 그래서 뭐 2의 보수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들으셨죠? 우리 3D 툴에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저는 라디우스를 20으로 딱 했기 때문에 우리가 20만큼 좌표가 딱 올라가면 여기 땅에 지면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리면 내가 스페어를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굳이 뭐 이거 안 하고 싶어. 딱 맞게 안 하고 싶어.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라디우스를 보면서 지금 이 크기가 24.873이니까 좌표를 아까 우리 했듯이 24.873 25.111이 아니라 24.873을 올리면 딱 맞게 떨어지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리드를 스냅을 쓴다든지 또는 온라인해서 정렬을 시킨다든지 해요. 해볼까? 요거 지울게. 요거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지웁시다. 지금 하는 걸로 합시다. 지웠어. 다시 스피어를 그릴게요. 대충 가운데쯤에 그렸어요. 딱 그렸어. 내가 뭐 원점 신경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릴 거야. 그러면 스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스냅 방법은 지금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스냅은 요 기준모 있죠. 중심축 있죠. 이 오브젝트 중심축에 대해서 뭔가를 묶어주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쓰기에는 조금 그런데 어떤 건지는 한번 봅시다. 툴바에 보시면 이게 3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스냅이에요. 스냅을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안 쓰겠다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 스냅 세팅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거 보시면 스냅을 내가 쓰기는 할 텐데 지금 디폴트로 뭐 그리드 체크되어가 있고요. 피봇, 축이죠. 그다음에 뭐 벌텍스, 페이스, 엣지, 라인, 뭐 탄젠트,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옵션들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디폴트로 그리드가 체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냅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 중심축이 우리 밑에 있는 모눈 그리드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움직이면.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요 스페어가 아까처럼 뭐 20짜리였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스냅에 갖다 붙이면 그리드에 갖다 붙이면 요거 한 칸이 10짜리니까 20짜리에 딱 달라붙어서 좌표 안 찍어도 20에 딱 달라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드는 그렇고요. 요거는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여러 개 체크해도 되고 하나만 체크해도 되고 엣지 엣지는 여기 선을 의미합니다. 엣지 해서 하면 여기 요 중심축이 갖다 붙는다 그랬어요. 움직이면 중심축이 요 엣지 쪽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이해되셨죠? 엣지 쪽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미들 포인트까지 하면 엣지 쪽에 달라붙는데 센터 쪽에 지금은 미들 포인트가 활성화가 안 되네요. 면이라서 엔드 포인트 하면 끝에다가 엣지 빼고 엔드 포인트 하면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대충 가지고 하면 끝에 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생겨요. 요게 스냅.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돼. 이렇게 해서 스냅을 주고 하면 딱딱딱딱 자석이 달라붙는 것처럼 달라붙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기에는 적당한 방법은 아니다. 왜? 스페어에 대한 중심축이 스페어의 정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가 박스였다면 가능하겠죠. 박스였다면 박스는 중심축이 밑에 있으니까 중심축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박스 같으면 가능한데 구는 저걸 쓰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얼라인이라는 걸 쓸게요. 정렬시켜주는 애입니다. 어디에 있는데 툴바에 보시면 여기 여기 얼라인입니다. 요거 얼라인 요 점선 돼 있고 뭐 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정렬시킨 듯한 그런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있죠. 얼라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가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No 오브젝트 selected. 자, 그래서 선택하고 어, 선택하는 거는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애는 얘고 맞죠? 그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요 기준에 갖다 붙어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애는 얘입니다. 맞죠?
그럼 움직여야 되는 애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제가 그래, 제가 그래요. 그래서 움직일 놈을 선택하고 위에 얼라인을 클릭하면 요 아이콘 모양이 요 마우스 아이콘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타겟의 오브젝트를 선택해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선택 모양으로 바뀌죠.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런 창이 하나 떠요. 지금 저는 프론트에서 했습니다. 프론트에서 얘를 실행시켰어요. 어느 축에서 어느 뷰에서 실행시켰냐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는 프론트에서 실행시켰어요. 이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저는 막 사용을 하다 보니까 된 거고. 그래서 이때 내가 어느 축으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축으로 우리는 지금 Y축으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X축하고 Z축 꺼버리고 Y축으로 맞출 건데 밑에 보면 current object가 있고 target object가 있어요. current object는 내가 선택한 거. target object는 내가 방금 찍은 거. current object는 애초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얼라인을 실행시켰을 때 오브젝트고 타겟 오브젝트는 두 번째 선택한 오브젝트가 타겟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current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의 가장 밑에 면이 가장 밑에가 타겟 오브젝트의 가장 위에 지금 정렬이 돼야 되죠. 그래서 current 오브젝트의 가장 밑에 미니멈 가장 밑에가 타겟 오브젝트의 맥시멈 가장 위에로 맞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센터 하면 딱 가운데 맞추는 거고 맥스 하면 이렇게 위에가 위에 맞추는 거, 맥스 민 하면 위에가 밑에 맞추는 거. 그래서 커런트 오브젝트의 가장 밑에를 타겟 오브젝트의 가장 위에다가 맞춰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렬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키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끔까지 사전 준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